밤낮이 뒤바뀐 생활. 여러분들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그냥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만 만드는 것과 호르몬 변화를 통해 최적화된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 중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야간 교대 근무하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정리하고 막상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으시죠? 몸은 너무 피곤한데 정신은 깨어 있어서 각성 상태가 지속되고 생활 리듬이 안 맞아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면 습관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나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수면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잠을 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교대 근무, 야간 근무로 수면 리듬이 무너진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요, 현재 국내에서 300만 뷰 이상 나온 밤낮이 바뀌면 안 되는 이유 중에서도 의사가 추천하는 교대 근무자, 야간 근무자의 수면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은 각각 딱 1분만 닥터초리 굿잠TV 채널의 콘텐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밤에 일하고 낮에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밤에 자는 것과 낮에 자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생체 리듬이란 게 우리 몸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단순히 자는 시간만 채운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특히 야간 교대 근무처럼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밤낮이 바뀌는 교대 근무와 야간 근무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생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는 24시간 주기로 움직이는 서케디언 리듬이라는 건데, 이건 그냥 눈으로 시간 보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몸속 호르몬이 조절되면서 우리가 언제 자고 언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아침에 햇빛을 보면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건 기분을 좋게 하고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물질이죠. 반대로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생체시계는 빛에 너무 민감해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조명의 인공적인 빛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밤에 핸드폰을 오래 보면 잠이 안 오는 이유도 바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수면 장애가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제 교대 근무 이야기를 해볼게요. 병원 간호사, 소방관, 경찰관 등등 수많은 분들이 밤낮이 바뀌는 교대 근무를 하죠. 이렇게 근무 시간이 계속 바뀌면 몸은 도무지 언제 자고 언제 깨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교대 근무를 나비나 자외선 같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수면과 식사 리듬이 깨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대 근무자는 암 발생 확률이 최대 2.1배 높고 심장질환, 뇌질환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야간 근무는 내 직업이고 현실이며 생계인데 낮에 자는 게 몸에 안 좋다고 해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생체 리듬을 지키라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현실은 다들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생체 리듬을 지킬 수 없다면 최소한 덜 망가지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선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팁이긴 한데요. 바로 카페인 활용입니다. 근무 시간 12시간 전에 커피를 마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새벽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새벽 3시에서 4시에 커피를 마시는 건 절대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의 반감기가 약 4시간이라서 나중에 퇴근하고 자려고 할 때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카페인은 자주 마시면 내성이 생겨서 며칠에 한 번씩은 건너뛰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두근거림, 속쓰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낮잠이에요. 밤에 출근하기 전에 2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자면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출근 전에 깊은 수면에 빠지면 깨기도 힘들고 정신도 멍하거든요. 퇴근 후의 수면도 중요합니다. 이때는 햇빛이나 블루라이트를 최대한 없애야 합니다. 밝은 빛이 눈에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서 잠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가능하면 퇴근 후에 집에 가는 길에는 햇빛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서 블루라이트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커튼을 치거나 수면 안대로 아주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귀마개를 사용하여 소음을 차단해서 생체식의 무시 전략이 아닌 조율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를 해주는 식물성 멜라토닌 영양제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 후에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된 상태에서는 천연 유래 멜라토닌 성분이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자연 성분이라 부담이 없고 의존성이 낮아 비의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교대 근무자들이 찾는 게 바로 식물성 멜라토닌입니다. 수면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전에 한정 정도 드시면 되고요. 1에서 2mg 사이 저용량으로 먼저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품 선택 시에 꼭 식물 유래 성분인지 안전한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만약 아침에 퇴근했는데 별로 안 피곤하다면 억지로 자지 말고 하루 정도는 밤까지 버티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건 다음날 생체 리듬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졸려서 견딜 수 없다면 병원에서 기면증 환자에게 쓰는 수면 각성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야간 교대 근무 후에는 직접 운전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뇌의 인지 기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되어 있기 상태이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것과 유사한 인지 저하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1에서 5초간 눈을 감고 잠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마이크로슬립 현상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이 보고서에 따르면 졸음운전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무려 3배가 높다고 보고했고 야간 교대 근무 후 퇴근길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다수 존재합니다. 졸린 상태에서 운전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거든요. 따라서 졸음운전은 단순한 피로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없는 운전 상태로 봐야 하며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교대 근무는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구조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에서 중요한 것은 수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략을 실천한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